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비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완벽히 동의하는 멋진 주장도 있었고 설득력이 1g도 없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설득당하고 때로는 반박하면서 작가와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섀도우 복싱이죠.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최 사장님이 불편한 책은 읽으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비건을 해야 하는 이유로 육식의 7대 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잔인함, 오염, 탄소 배출, 훼손, 리스크, 병, 양심 마비. 저는 좀 더 단순화시켜서 3가지로 묶었습니다. 불쌍한 동물, 환경오염, 건강. 먼저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하다. 그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달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도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 대량으로 발생된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사료 재배를 위한 산림 훼손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 오염이 육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육식으로 인한 각종 질병, 비건이 건강한 이유, 그리고 사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저소득 국가의 식량난. 이렇게만 나열해도 인간이 비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나도 앞으로 최대한 비건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이죠. 인류 전체의 완벽한 비건으로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작가도 알고 있습니다. 각자 최대한 비건을 실천하고 천천히 문화를 바꾸어 나가자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고양이 2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의 입장만으로도 저는 비건주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합니다. 어조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비건은 의식 있는 식생활이고 육식은 미개한 식단이다. 비건주의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육식주의자는 고기를 먹기 위한 구실만 찾아 비건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동물이 불쌍하다, 환경이 오염된다, 건강에 좋다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육식러들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가는 수많은 비건을 향한 질문 공격들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들이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뭔가 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싶은 장면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개념이나 뜬금없이 등장하는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육식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때 노예제도나 인종차별도 전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식과 인종차별을 같은 선상으로 놓은 그 맥락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과격해 보이긴 합니다. 또 편의에 따라 채식과 비건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채식이라는 단어에 비건을 대입하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건보다 하위 개념의 채식에만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는 경우죠. 이건 조금 치사. 아무튼 동물과 환경, 건강까지 한 방에 지키려는 시도, 점진적인 식단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육식의 해로움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을 읽으실 분들, 그 중에서 책을 읽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갖고 있던 불편함, 그 응어리를 책 뒷부분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줍니다. 저는 원래 책을 완독하지 마라 주의인데 이 책은 절대 완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무튼 비건,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 최대한 짤막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식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고기만 안 먹고 생선은 먹는 채식, 생선도 안 먹고 달걀, 우유까지만 먹는 채식, 그리고 그것도 안 먹는 채식. 이게 비건이죠? 아니야, 식물도 불쌍해. 과일만 먹자. 이건 프루테리언입니다. 작가는 기준을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걸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동물이나 갑각류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졌다. 고통을 못 느끼는 식물만 먹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식물도 고통을 느낀다 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더 극단적으로 멀리 나가면 프루테리언도 과일은 먹고 씨는 버리죠? 그 식물들은 유전학적으로 씨를 퍼뜨리려고 과일을 맛있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새나 동물들이 씨까지 삼켜서 다른 곳에다가 씨를 퍼뜨리고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프루테리언은 이 씨를 폐기 처분하는 거죠. 식물이 낳은 자식을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닌가. 잔인하게.